좋아요, 구독!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3대 지수 지난주 금요일장 기준으로 모두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12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고요. 다우 지수는 지난해 1월 이후, S&P 500 지수는 지난해 3월 이후, 그리고 나스닥은 올해 7월 이후 각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기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지표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유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74달러 선에서 장중 계속해서 하락폭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산유국들의 자발적 감산에 대한 회의론이 지속되게 되면서 하락하며 마감을 지었고요.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은 220만 배럴 규모의 감산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기존의 사우디가 하루 100만 배럴씩 감산하던 이 목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추가 감산 규모는 120만 배럴에 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감산은 자발적 감산으로 강제성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회의론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기사들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CNBC 기사입니다. 첫 번째, US to limit Chinese farm battery part from winning EV tax credit이라는 기사이고요.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국 IRA 관련된 기사 준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IRA 세부 조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해외 우려 기관 지침인데요. 현재 미국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해서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그리고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해외 우려 기관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미국 정부는 해외 우려 집단에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요. 사실상 중국 내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핵심 광물 등을 조달하게 되면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또 중국 기업이 미국이나 제3국 등 중국 밖에서 다른 회사와 합작 회사를 설립하게 되더라도 중국 정부와 관련된 지분이 25%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면 이 역시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시키겠다라는 내용이 가장 큰 골자입니다. 지난 3월 발표됐던 미국 반도체법과 규정과는 다소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더 상세히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와 관련해서 긴급 대책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한국 기업들은 이미 미국 완성차 기업과 중장기 계약을 맺었고 또 현지 배터리셀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중국산 배터리의 미국 시장 진출을 사실상 봉쇄하는 셈이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 또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합작 회사의 지분을 제한한 것 또한 CATL이나 비아디 등 중국 업체들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또 합작 회사를 설립하는 데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은 한 달여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요. 배터리 부품의 경우에는 2024년부터 그리고 핵심 광물의 경우에는 2025년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기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ed Chair Powers calls talk of cutting rates premature and says more hikes could happen 이라는 기사이고요.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오전 1시에 있었던 파월 의장의 발언과 관련한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스펠만 대학에서 열린 행사에서 통화 정책과 관련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금리 인하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라는 내용이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충분히 긴축적인 기조를 달성했는지 결론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라는 것과 만약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바꿔야 한다면 다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퍼지고 있는 금리 인상 종료 그리고 내년 상반기 인하 관측에 대해서 일침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내용만 놓고 본다면 지난번에 있었던 기자회견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크게 빠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비둘기적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지수는 환호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36,000선을 돌파를 했고요. S&P 500 지수도 연중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 역시 4.6% 아래로 떨어졌고요. 다만 파월 의장은 통화정책은 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다면서 향후 나오는 데이터와 또 여러 위험 요소들을 좀 고려해서 회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들 그리고 특히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다양한 고용 지표들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달 12일과 13일에 올해 마지막 FOMC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사실상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종료한 것이 아니냐라는 쪽으로 조금은 무게추를 옮기고 있는 모습인데요. 따라서 경기 연착륙을 위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과연 시장이 예상하는 것과 동일하게 결론을 내리게 될지 이 부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섹터의 움직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버 함께 보실 거고요. 1.72% 상승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우버가 실드 에어를 대신해서 S&P 500 지수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우버는 최근 들어서 배달 사업의 수익성을 얻었고 또 광고 수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종목 재조정 이후에 18일부터 거래가 될 예정이고요. 일반적으로 지수 편입 소식은 호재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우버는 최근 가파르게 좀 오른 바가 있기 때문에 그 폭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는 화이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해서는 5.12% 그래도 좀 큰 폭으로 빠지면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화이자가 하루 2번 복용하는 비만 치료제 개발 중단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화이자는 먹는 비만 치료제 임상 결과 부작용 비율 그리고 투약 중단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예정되어 있던 3상 임상 시험은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요. 실험 결과 부작용으로는 위장과 관련해서는 경미하게 나타나긴 했지만 발생 비중이 꽤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투약자들이 겪은 주요 부작용으로는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이 있었고요. 비만 또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만 치료제 시장은 오젬픽과 위고비를 생산하고 있는 노보노디스크가 좀 선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일라이릴리 또한 비만 치료제 시장에 뛰어들겠다라고 밝힌 바 있고요. 화이자도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비만 치료제 시장에 발을 좀 디딜 수 있을지 이 부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픈 AI와 관련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수는 마이크로소프트로 대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16%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픈 AI가 지난달로 예정되어 있었던 GPT 스토어 출시를 연기를 했습니다. 오픈 AI는 최근 샘 올트먼 해임을 둘러싸고 진통을 좀 겪게 되면서 이번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GPT 스토어는 스마트폰의 앱 스토어처럼 개발자들이 GPT를 기반으로 개발한 다양한 챗봇들을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개발자들은 자신이 만든 챗봇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또 이용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챗봇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픈 AI는 지난달 6일에 첫 개발자 컨퍼런스를 개최하면서 이를 처음 공개했고요. 큰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오픈 AI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자체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해 빅테크와 경쟁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샘 올트먼이 다시 복귀를 하게 되면서 오픈 AI는 이사회를 새롭게 좀 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른 속도로 정상화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